그녀의 손이 왜 떨리고 있었을까? 안달루시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알무예카르의 작은 광장 카페에서 마테오는 맞은편에 앉은 이사벨라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에스프레소 잔을 쥔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올리브 나뭇잎처럼. 그 순간 마테오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졌다. 68년 인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떨림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기쁨의 설렘인가 아니면 감춰진 슬픔의 메아리인가? 마테오는 은퇴한 어부였다. 지중해의 푸른 물결과 평생을 함께했고 그의 얼굴에는 안달루시아의 태양과 바닷바람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선명했다. 몇 해 전 삶의 등대 같았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느리고 외롭게 흘러갔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알무예카르의 작은 항구가 보이는 그의 소박한 집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의 친구였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그는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처럼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의 도자기 공방에서 그는 이사벨라를 만났다. 63세의 그녀는 마드리드에서 얼마 전 이곳으로 이주해왔다고 했다. 젊은 시절 무용수였다는 그녀의 몸짓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늘진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피로감이 엿보였다. 마테오는 첫눈에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메마른 일상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하얀 자갈이 깔린 해변을 함께 걷고 타파스 바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테오는 평생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자신의 투박한 이야기를, 이사벨라는 도시에서의 화려했지만 고독했던 지난 날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하며 두 사람은 황혼역에 찾아온 뜻밖의 위안과 설렘을 느꼈다. 마테오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이사벨라의 예술적인 감수성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망설임 끝에 이사벨라는 그녀의 많지 않은 짐을 싸서 마테오의 집으로 들어왔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함께 살기로 한 첫날 저녁이었다. 마테오는 서툴지만 정성껏 해산물 빠에야를 준비했다. 테라스에 앉아 저물어가는 지중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마테오는 이사벨라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고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이사벨라? 마테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식사 도중 그녀가 와인잔을 집으려다 손을 심하게 떨었다. 와인이 식탁보 위로 조금 쏟아졌다. 어머나! 그녀는 당황하며 냅킨으로 얼룩을 닦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테오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손떨림을 명확하게 인지했다. 아까 카페에서 보았던 그 미세한 떨림과는 차원이 달랐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사벨라,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정말 괜찮아요, 마테오. 잠깐 현기증이 나서 방에 가서 잠시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마테오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 또한 평소의 우아함과는 달리 약간 뻣뻣하고 불안정해 보였다. 마테오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빠에야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어둠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벨라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쉬러 들어간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걱정이 된 마테오는 조용히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다.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충돌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약병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차! 하는 이사벨라의 낮은 탄식도 함께 마테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사벨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약병을 주우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호흡은 가빴다. 마테오가 들어선 것을 보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약병을 등 뒤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테오는 똑똑히 보았다. 약병에 적힌 낯선 이름과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 이사벨라, 이게 뭐예요? 마테오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테오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려 했다. 나에게 숨기는 게 있군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이사벨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숨겨둔 약병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라도 되는 것처럼. 마테오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패어 있는 것 같았다. 마테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짐들. 그중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가죽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그녀가 무언가를 끄적이던 수첩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비밀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이사벨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첩은 잠겨 있지 않았다. 마테오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아름다운 필체로 적힌 시 구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중간쯤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 손떨림이 더 심해졌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라미레즈 박사님과의 상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부작용이 두렵다. 마테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가 알게 되면 날 떠나버릴 거야. 예전처럼. 파킨슨병? 이 단어는 왜 이리도 차갑고 무서운가? 파킨슨병. 마테오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심각한 병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이사벨라의 떨림, 불안정한 걸음걸이, 숨기려 했던 약병, 그리고 그녀의 깊은 슬픔의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는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마테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두려웠어요. 마테오는 수첩을 조용히 닫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충격, 배신감,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까지. 그는 이사벨라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다시 섰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사벨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병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예전에도 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요.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테오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병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짊어지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사벨라는 몇 년 전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겪었던 어려움들, 점차 심해지는 증상들, 그리고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마테오 앞에 내밀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테오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떨림이 그의 손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것은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나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일부였고 이제는 그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였다. 당신의 병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우리를 갈라놓을 뻔했소. 마테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오. 이 파도 같이 넘읍시다. 그의 말에 이사벨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테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어둡고 긴 밤을 함께 견뎌냈다.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은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오와 이사벨라는 함께 라미레즈 박사의 진료소를 찾았다. 알무예카르의 오래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진료소였다. 라미레즈 박사는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경험 많고 온화한 의사였다. 그는 이사벨라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사는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인체 해부도와 오래된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파킨슨병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병의 진행 과정, 현재 이사벨라의 상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약물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까지.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가 겪게 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박사는 마테오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마테오 씨, 이사벨라 씨에게는 당신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솔직하고 함께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사벨라 씨는 오랫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묵묵히 박사의 말을 경청했다. 어젯밤 이사벨라의 고백과 눈물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독과 두려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걱정 마시오, 박사님. 마테오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진료소를 나오자 눈부신 안달루시아의 태양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얀 벽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고 골목길에는 제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마테오와 이사벨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웠다. 시간이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알무예카르의 해변에는 여름의 활기 대신 가을의 한적함이 찾아왔다. 이사벨라의 병은 라미레즈 박사의 말처럼 조금씩 진행되었다. 어떤 날은 손떨림이 심해져 식사조차 하기 힘들었고 어떤 날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 걷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약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날도 잦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다. 마테오는 서툴지만 헌신적으로 이사벨라를 돌보았다. 그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파킨슨병에 대해 공부했고 그녀의 약 먹는 시간을 알람까지 맞춰가며 챙겼다. 이사벨라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거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투박한 위로는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이사벨라도 변했다.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마테오와 함께 정원의 작은 채소를 가꾸기도 했다. 예전처럼 우아하게 춤을 출 수는 없었지만 마테오의 손을 잡고 느린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무력감에 좌절하며 마테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 마테오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과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지나친 관심은 이사벨라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라는 유난히 힘들어했다. 약 부작용 때문인지 하루 종일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마테오는 묵묵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 이사벨라가 겨우 잠들었을 때 마테오는 테라스에 홀로 나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밤바다는 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과연 우리가 이 파도를 계속 넘을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사벨라였다. 그녀는 얇은 쇼를 걸치고 마테오의 옆에 다가와 섰다.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테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때문에 힘들죠? 이사벨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마테오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마테오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혼자 힘든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힘든 것이 훨씬 낫소.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이사벨라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그녀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었다. 고마워요, 마테오.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밀려왔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맞설 용기가 있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알무에카르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마테오와 이사벨라의 집 테라스에는 그들이 함께 심은 토마토와 허브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사벨라의 병은 여전히 그들의 삶과 함께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함께 마주하고 보듬어야 할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해질녘 두 사람은 테라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이사벨라가 문득 옆에 놓인 낡은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천천히 익숙한 안달루시아 민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애틋한 선율이 해질녘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마테오는 말없이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사벨라의 손이 유난히 떨렸다.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손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서로를